메타가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알파벳 충격으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 진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메타도 오늘 4% 정규 거래에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한 3, 4%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가 상승폭을 점점점 줄이다가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자, 메타 이 실적 어땠는지 분명 실적 공개하고 되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줄줄줄줄 밀리지?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참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성장률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합격점, 매출액 합격점입니다. EPS는 무려 168% 급증하면서 4.39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 3.64. 이쯤 되면 이건 뭐 거의 메가 서프라이즈죠. 매우 좋았습니다. 매출 수익 합격점. 가운데 한 줄 패스하고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1일 활성 사용자 수도 39억 6천만 명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이것도 7% 증가했습니다. SNS 요 페이스북 찾는 고객들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합격점입니다. 직원 수가 66,185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비용 지출 7% 줄었습니다. 메타 올해가 효율의 회로 선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 절감하고 수익성 개선하고 있죠. 그게 EPS 168% 증가로 나타난 겁니다. 뭐 그러면 맥락에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얼리티 맵스 이게 가상자산,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죠? 우리 옛날 그 메타버스 그쪽 사업 부문인데 여기 매출이 2억 1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26% 감소를 했습니다. 뭐가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영업 손실이 3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야, 이게 저커버그가 정신 차렸네 했는데 여전히 네, 요 메타버스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과는 안 나와. 이게 거슬리네가 된 겁니다. 플러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365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근데 이 밴드가 평소 메타가 제시했던 밴드보다 더 넓게 제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뭐 지정 확정 리스크라던가 뭐 경제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좀 크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밴드에 들어갈지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이걸 좀 넓게 잡았다라고 하니까 메타도 뭔가 좀 불안감을 느끼나 보다. 뭐 요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처음 그냥 가이던스 나왔을 때는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시장의 예상은 조금 밑돌기는 하는데 뭐 지금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요 정도였는데 컨퍼런스 콜 시작하고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우려들을 제시를 하면서 요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우려가 됐다. 그럼 무엇보다 리얼리티 맵스 이쪽에 대한 실망감 이게 작용을 하면서 그냥 실적만 딱 보고는 좋아였다가 점점 매도로 좀 돌아서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얼리티 맵스는 작년 초 이후 누적 손실이 지금 250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늘 주가 1.4%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할 이슈하고 주가는 뭐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애플 주가가 그나마 선전했죠. 다른 IT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래도 요 재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어제 저희가 이슈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달 31일 날 신제품을 공개하는 뭐 이벤트를 개최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맥 신제품이 공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추가된 내용들이 또 오늘 많습니다. 먼저 애플 TV 플러스 구독료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 월 6.99달러였는데요. 이걸 9.99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와 뉴스 플러스 구독료도 6.99달러에서 12.99달러로 왕창 올렸습니다. 지금 애플의 이 하드웨어, 뭐 아이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게 지금 전 세계 한 20억 대가 풀려 있으니까 그게 많이 풀려 있으면 이런 애플의 서비스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인상 그리고 그 하드웨어 요 사용자 기반 이게 또 얼마나 시너지를 내면서 잘 또 성과를 낼지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 디즈니도 그렇고 다 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좀 볼 수 있고 애플이 지금 요 서비스 매출 부분이 아이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고 수익성은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요 가격 인상은 적용이 되고요. 기존 가입자는 다음 갱신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애플 사용자분들 참고하시고 내가 돈 내는 거는 좀 불편하지만 주주인 분들은 앞으로 매출이라던가 수익성 개선에 또 이바지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내년에 애플이 보급형 에어팟과 에어팟 맥스 요 차세대 모델 출시할 것 같다라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잉입니다. 보잉도 오늘 2.5% 하락을 했는데 보잉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매출액 13.5% 증가하면서 예상치 웃돌았고요. 조정 EPS가 근데 조금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주당 6.18달러 적자였기 때문에 손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3.26달러 손실이면 거의 절반 줄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여전히 손실폭이 좀 컸더라.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요 가이던스 그리고 787 항공기 인도량에 대한 목표치 이거는 기존에 발표했던 거 그대로 다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그 항공기 동체 결함 이야기 나오고 있는 요 737 맥스 인도량 요 전망치는 낮췄어요. 원래 400, 450건에서 이거를 375, 400건으로 낮췄는데 이 이슈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밑도는 게 최근 9개 분기 중에 8개 분기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탈피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 언제 탈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요 보잉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오늘 5% 주가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페이팔은 꼭 봐야 되는 게 조금 특이해요. 이슈가. 페이팔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오늘 이 페이팔뿐만 아니라 이런 결제 서비스 기업들이 뭐 다 폭락했어요. 특히 미국에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의 결제 서비스 기업들도 아주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의 결제 서비스 기업 월드라인이 경기 침체 여파를 우려를 하면서 실적도 저조했고 거기에다가 실적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써야 되는 것들을 안 쓰고 그냥 다 뭐 집을 산다거나 뭐 그냥 꼭 뭐 써야 되는 거에 쓴다든 그쪽만 지출을 하지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카드 쓰는 거, 뭐 모바일 결제하는 거 이걸 눈에 띄게 줄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 다음 분기 걱정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월드라인 주가가 간밤에 파리 증시에서 59%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제 서비스 핀테크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냉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록이 오늘 8% 급락했고 어펌홀딩스도 14.9%나 급락을 했습니다. 페이팔은 유럽 매출 비중이 한 18%인데 이게 반영이 돼서 오늘 주가 5% 하락을 한 건데 근데 월가에서는 야 페이팔 18% 매출 비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블록이나 어퍼몰딩스는 유럽 매출 비중이 3%도 안 되는데 얘들이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 좀 과하지 않아? 뭐 이런 월가의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월드라인은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되게 말했지만 오늘 실적 발표했던 비자,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다. 소비 상황 괜찮아. 뭐 우리 실적 그래서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월드라인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주가들이 밀린 거야. 이거 과해. 이거 좀 오늘 좀 이상해. 과잉 반응을 했어. 라는 분석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면 또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